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 질문들보다 훨씬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결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분과 이쁜 만남을 하거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나 물론 친구로 남을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친구라고는 하지만 그 전과 똑같이 편한 사이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딘가 모르게 전보다는 불편한 사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사이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혼자 마음을 품은 채로 아무것도 아닌 척 지내는 것. 그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오히려 스스로 멀어지는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카톡 선톡이 왔어요. 감기 걸리지 말라며 챙겨줬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톡 일십을 당했을 때 바빠서 못 받겠지, 나한테 화가 났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 분명 같은 상황인데 내 기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착각이 마음을 키우고 마음이 커진 나머지 바로 급발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나 혼자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해요. 나는 이미 와 있는데 상대방은 약속 자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와 상대방이 있는 위치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마치 따뜻한 봄날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어버린 느낌? 그리고 그 어색함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저 행동들의 의미를 붙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가는 게 순서예요. 의미를 붙이는 것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것. 그게 가까워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가냐고요? 사실 가까워진다는 건 두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잘 맞아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바뀔지, 또 어떻게 바뀔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가 그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접점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날씨 얘기를 한마디 했다면 다음엔 오늘 점심을 뭐 먹었는지, 그 다음엔 요즘 꽂힌 노래나 웃긴 거 하나 공유하는 것처럼요.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사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갑자기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설레고, 카톡이 늦게 오면 불안하고, 먼저 말을 걸어오면 괜히 의미를 두고,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 태도와 기분이 따라가면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흔들리면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는 뭔가 하려고 할수록 더 어색해지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 차이가 결국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사람과 있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작정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편한 친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둘만의 시간을 아주 가끔이라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상황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은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만약 나중에 사귀게 된다 해도 친구랑 항상 같이 만나진 않습니다. 결국 둘이 있을 때 그 시간이 관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시간에서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하거나 같이 있으면 재밌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그 순간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 그게 쌓이면 상대방도 나를 편한 사람이라고 느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본인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 더 알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이 들 때가 고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 없이 마음만 앞서서 바로 고백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급발진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50대 50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단 둘만의 시간을 쌓아왔다면 그 확률은 이미 50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상상 하나만 해볼게요. 반대 입장이 되어서 만약 나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고백을 했을 때 받아주실 건가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단 둘이 있을 때 편했던 기억이 있나? 항상 한결같이 대해줬던 사람인가? 같이 보낸 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장면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게 이미 쌓인 거예요. 고백은 그 순간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쌓아온 시간들과 신뢰가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연락을 할까 말까, 고백을 할까 말까, 그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저는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부터예요. 급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